안녕하세요. 저는 평원정신건강의학과의 김만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중독과 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중독 과정에서 아이들이 힘들 거라는 건 그렇게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영향이 생각보다 크고 깊고 그다음에 오래 간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많이 실제 진료한다기보다는 그런 아이들과 관계된 자료들을 많이 모으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독과 아이, 그리고 외국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들을 현재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다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네이버죠. 화면 잠깐 보실까요? 네이버에 보면 지식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식인은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 궁금한 걸 올리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답을 해주곤 하죠. 그래서 지금 직접 해보셔도 돼요. 네이버에서 지식인에 가서 아빠가 너무 술을, 엄마가 술을 너무, 이런 거를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번 해볼까요? 아빠가 술을 너무. 오늘 아침에 검색해서 최근 한 달에 한 달만 봤을 때 1175개. 엄마가 술을 한번 쳐볼까요? 엄마가 술을 최근 한 달로 옵션을 바꿔봐도 1150개. 저희한테 한 달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아마 힘들다고 얘기도 안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물어볼 데 없으니까 네이버 지식인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한번, 엄마가 술을 너무 자주 먹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술 먹는 것 때문에 맨날 집에서 싸우고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일주일에 2, 3회 정도는 혼자 소맥으로 안주 없이 먹어요. 엄마가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왜 마신지 알고 이해한테 이젠 그냥 다 화가 납니다. 술 취하면 목소리 듣는 것도 싫고 하루하루 망치게 됩니다. 어쩌고저쩌고. 너무 혼란스럽네요. 저 대학 가면 혼자 남을 초딩 남동생이 걱정되네요. 어디 터놓을 데도 없고 대구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알고 싶어서 써봅니다. 아무도 답을 해주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요. 저도 예전에 이런 걸 답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끝이 없다는 거죠. 계속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렇다고 병원을 소개해 준다고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어머니한테 좀 병원에 가보시라고 해라 이런 얘기부터 나오게 되죠. 실제로 밑에 답을 보면요, 한 부분은 그 이송우라는 업체에 있는 분들이 답을 해주고요. 한쪽은 한의사 선생님이 답을 주시고 한쪽은 상담센터 쪽에서 답을 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라는 얘기를 하지 너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우리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코어위크 홍보 영상에서 보셨던 그 동영상 있으시죠? 그 영상 한번 잠깐 볼까요? We could talk about that. Like if you're sad or scared or angry or something, you could just... What's an alcoholic? Someone with a bad habit. Like if you drank stuff that made you sick, but you really liked it, so you kept drinking it and it kept making you sick. Wouldn't you want to learn how to stop? What's an alcoholic? It's why she does all that stuff.
When she does all that stuff, like when she talks like she's sleepy, forgets stuff, when she's sad, when she cries. She cries in the bathroom. She did that a lot. I bet, huh? Your hair is so pretty. You know, Mommy can't wait to get back just to brush it. Mom, look. Samantha drew a Buick on the computer. Screen. Do your homework. Mom? Mom? Mom, are you sick? I said again! Do your homework! Mom, are you sick? I did my homework. That's all I wanted to tell you. 이 영상에서 보면 아이가 엄마한테 이제 숙제를 안 했다고 맞게 되죠. 사실은 했는데. 이런 일들은 사실 흔히 일어납니다. 뭐 우리도 살면서 어렸을 때 겪어봤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이벤트가 아닌 영화에서 엄마가 병원에 있었을 때, 엄마가 술 먹느라고 안 들어왔을 때, 요 엄마랑 함께하지 않는 힘들지 않은 나머지 시간도 대부분 부모랑 지내거나 외롭게 지내게 되죠. 아이들이 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중독과정 아이들의 그 특징으로 아이들의 감정을 보면 몇 가지 이야기가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혼돈, 예측 불가능성, 감정에 대한 소통의 어려움,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들도 또 어려움이 되게 많죠. 그 집안에 있는 어려움은 뭐 이렇습니다. 포도송이처럼 한가득이죠. 상상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 교과서에서 그 중독 과정에 대해서 배울 때 몇 가지 시험에 나는 그 내용들이 있죠. 공동의존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몇 가지 부인의 유형이나 자녀들의 유형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을 뭐 이렇게 딱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다 조금씩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쉽게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든 그림책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미국에서 만든 굉장히 오래된 그림책인데 그 중에 몇 페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가족에게 상처를 줘요. 부추기는 사람, 말 잘 듣는 아이, 말 안 듣는 아이, 외톨이 아이, 어릿광대 아이. 부추기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말리지도 못하고 큰 문제 안 생기기 위해서 계속 상대를 맞춰주는 요즘 말로 뭐 공동의존, 상호의존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중요한데 말 잘 듣는 아이라고 해서 영웅 같은 일을 한다라고 하죠. 아이는 열심히 공부하고 아빠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고 어른스럽죠. 굉장히 꼼꼼하고 성취를 이루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들의 마음속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힘들고 지쳐있다라고 하죠.
말 안 듣는 아이는 이제 말썽꾼이죠. 흔히 말해서 삐딱선을 타는 그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 있죠. 상당수는 이 외톨이 아이라고 그냥 혼자 조용히 티 안 내고 사는 아이들일 겁니다. 외롭죠. 어리광대 아이, 어리광대란 말이 적절치 못하겠지만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 기분을 좋게 하고 집안 분위기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분위기를 띄우는 거죠. 하지만 본인은 굉장히 지치고 외롭고 슬프죠. 이런 아이들 유형들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조금씩은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 그냥 전형적인 아이들이 아니고 대부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눠져 있죠. 아이들이 중독인 부모랑 살면서 가장 큰 힘든 점은 너무 믿고, 너무 화나고, 너무 외롭고 한데, 그래도 엄마라는 거죠. 그래도 아빠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거든. 난 아무리 힘들게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그게 괴로운 거죠. 또 미국에서 본 그림책 중에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더 보틀이라는 그 아이들 책이었는데요. 이 책은 그냥 일반적인 그림책과 달리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보면은 병을 집어 던져서 병이 깨질 때도 있습니다. 깨진 병은 위험합니다. 술을 마셔서 망가진 사람 역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엄마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엄마도 마음이 아프다는 걸 압니다. 엄마가 울고 속상해하는 걸 봤거든요. 깨진 병은 내다 버릴 수 있습니다. 집 밖으로 모두 치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엄마랑 같이 있고 싶습니다. 엄마랑 나만 있고 병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은 쓸병은 버릴 수 있는데 엄마는 버릴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생활이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이 되고 그게 이제 성인이 돼서도 우리 안에 남아있죠. 사고를 이렇게 크게 치지 않는 아이들도 실제 속마음을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네이버에서 그런 상담을 잠깐 했을 때 실제로 어떤 아이가 질문을 해서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뭐 질문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올린 거죠. 근데 정말 글자 안 바꾸고 그대로 옮긴 글인데 옮겨보겠습니다. 제가 중1이에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아빠는 술만 먹으면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인다예요. 엄마는 비쳐서 맨날 돈 벌러 나가요. 저는요 돈이 너무 미워요. 저는요 어릴 적부터 혼자였어요. 아무도 몰라줬어요. 그 누구도 알려하지 않았어요. 맨날 욕하는 아빠가 너무 싫고요. 너무 바보 같고 짜증나는 엄마도 싫고요. 맨날 나보고 뭐든 안 된다고 하는 언니도 싫고 뚱뚱하고 못생긴 저를 보고 놀리고 욕하는 학교 애들도 싫어요. 그리고 죽고 싶고 힘들고 매일 울고 있는 제가 너무 싫고 한심해서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건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들은 어떻게 답을 해줄지 모르겠고, 소아청소년 정신과 선생님들은 조금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저는 중독적으로 오래 공부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이걸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되지? 라고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서,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하게 됐죠. 아이들이 주로 그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주로 느끼는 감정들은 뭐 이렇습니다. 혼란스럽고, 특히 분노, 그 다음에 원망, 외롭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랑 관계 맺기 어렵고, 친밀한 관계 맺기 어렵죠. 걱정, 불안, 우울, 수치심, 죄책감. 더 심해지면 문제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말썽을 부리는 아이들도 있고요. 술, 담배 가기 쉽죠. 자극을 추구하는 행동, 게임이나 핸드폰, 지금은 유튜브겠죠. 공부 안 하고 여러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너무 감당하기 힘들 경우에 자해하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죠. 나중에 이제 큰 사고 치는 아이들도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지지해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다른 대안이 없었던 거죠. 미국에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그 ACA라고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17,000명 정도 CDC에서 진행한 연구라고 하죠. 부정적인 경험을 그냥 학대, 방임, 엮이는 과정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물리적, 정서적, 성적 학대, 신체적, 정서적 방임, 엮이는 과정, 부모가 투옥되거나 중독있거나 정신질환이 있거나 가정폭력이 있거나 이혼이나 별거일 때 이 10가지를 그 요인으로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CDC에서 어떤 그 보험 정보를 이용하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 통계로 다 분석을 한 거죠. 행동 문제, 운동 부족, 흡연, 음주, 약물 사용, 실업이 많더라. 예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음주나 약물 사용, 그쵸? 그런데 우울증, 자살 시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신체적으로도 비만이나 당뇨, 심장질환, 암, 뇌졸중, 폐질환, 골절, 신체적인 질병도 남들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모두에 이 어린 시절 부정적 경험들이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린 시절의 부정적 경험을 많이 노출되는 상황들, 그리고 그게 중독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중독 이야기를 하기 전에 트라우마라는 그 이야기들 요즘 많이 하죠. 옛날에 PTSD 이야기할 때 중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PTSD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쪽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았고 그쪽은 뭔가 불안장애고 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 내담자나 이번에 환자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대부분 본인들도 그런 경험을 하고 흔히 말하는 정신적 외상을 겪은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중독으로 인해서 외상이 생기고 외상 경험 때문에 또 중독에 빠지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흔히 말해서 빅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거는 PTSD 진단에 나오는 전쟁이든 자연재해, 성폭행, 성적 학대, 물리적 학대, 사고, 갑작스러운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이런 것들을 큰 트라우마라고 하지만 작은 트라우마도 있죠. 작은 트라우마는 남들 앞에서 큰 창피를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너무 큰 압박을 당하거나 불공정하거나 거절을 받거나 일관되지 않은 이중적인 양육을 받거나 공감받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도 그것 때문에 무슨 그게 대수야라고 하지만 쌓고 쌓이고 하면 트라우마 못지않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위험 요인이 있고 커다란 해머 같은 트라우마가 나를 꽝 쳐서 한 방에 무너지는 거라면 그 발달성 외상, 복합 발달성 외상이라고 CPTSD라고 하는 것들은 작은 해머로 계속 맞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만한 망치로 맨날 콩콩콩콩 때리면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둘 다 나쁘겠지만 한 방 맞아서 그냥 뼈 부러져서 병원 가는 게 낫지 계속 그렇게 맞으면 진짜 큰 병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트라우마에 대해서 계속 연구했던 그 반데어 콜크 선생님 책에서 이런 글이 있죠. 전장에 나갔던 군인 한 명이 늘어날수록 즉 PTSD 환자를 말하겠죠. 위험에 처하는 아동의 숫자가 10명 늘어난다. 보육자의 학대와 방치가 낳은 부작용은 태풍이나 교통사고의 부작용보다 더 흔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해결은 더 어렵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중독을 공부하고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 환자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예방이라는 면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미래의 중독자가 되기 쉬울까요? 원인을 따져보면 되죠. 우리 그 중독 발생의 원인의 50%는 이제 유전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환경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들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중독 가정의 아이들은 반은 타고난 거죠. 훨씬 더 위험에 있는 거죠. 환경적으로 유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환경 당연히 더 위험에도 주될 확률이 높죠. 사회적인 환경이야 우리는 같은 나라에 살고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울 확률이 높다면 미래에 가장 가능성 높은 중독자들은 중독자의 자녀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더 심해지기 전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상속을 포기하는 아이들이란 책이 있죠. 카프제단에서 오래전에 만든 책입니다. 그 책을 쓴 선생님 글에 있죠. 많은 아이들을 상담했는데 나중에 커서 너 술 할래? 마약 할래? 라고 하면 9살짜리 아이들은 전부 다 절대로 안 한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너무 싫은 거죠. 술이, 마약이. 그런데 그 아이들이 15살이 되면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예방하고 바로 이끌 수 있는 나이를 보통 12세 이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이로 치면 초등학교 고학년 넘어가면 이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어린 아이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